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7시 뉴스입니다. 4,100대, 현재 청주시대를 촘촘히 지켜보고 있는 CCTV의 개수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CCTV가 조금 더 똑똑하고 강력해집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도심 골목길, 한 남자가 112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바로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되고 인근에 위치한 CCTV의 현장 상황이 청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에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한 대가 아닌 근처 5대의 CCTV로 현장을 촘촘히 스크린할 수 있고 10분 전 상황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순 녹화 화면만을 볼 수 있던 과거 시스템과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에 이른바 112, 119 등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인프라 정보 기술인 IoT 기술이라든지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융합해서 구축을 해서 최신 기술들을 사용하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의존해온 재난 상황 전파도 도심 전광판이나 시내버스 안내 정보기를 통해 동시에 제공됩니다. 영상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그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생명을 지키는 골드타임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CCTV는 4,100대. 공공기관의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똑똑하고 강력해진 CCTV가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경우 경유 노선과 관련해 제천에서는 이른바 제천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봉양역 이전 지점에서 선로를 돌려 중앙선과 연결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렇게 될 경우 제천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노선 결정 과정에서 제천 경유를 놓고 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번 주 후보 등록에 이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으로 충북에서는 모두 73개 조합장 선거에 21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여 평균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허용 범위도 크게 제한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거래라도 활발해져야 할 텐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집값 하락이 수요를 자극하지 못하고 거래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충북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015년 10월 둘째 주 이후 무려 173주 연속 하락 행진입니다.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2014년 2만 3천 건 가까이 됐는데 작년엔 1만 5천여 건 정도로 위축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건 매수 심리, 즉 집값이 이제 바닥이니까 살 시점이 됐다고 보는 사람과 아니면 당분간 집값 오르긴 어려우니까 좀 더 관망하겠다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일 것입니다. 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한국감정원의 매매 수급 동향인데요. 0에 가까울수록 공급 우위, 200에 가까우면 수요 우위이고 가운데 100이 균형입니다. 전국 평균은 78.8, 서울은 73.2, 충북은 70.5로 나왔습니다. 충북의 매수 심리가 거래 절벽이라며 아우성인 서울보다도 더 얼어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남은 91.7, 세종 94.2, 대전은 100을 웃도는 등 충청권에서 충북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연구보고서에서 충북 주택시장 침체가 더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 이용도가 높아 이와 관련된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급등지역 집값 잡는 데만 정책을 집중하고 있고 지자체는 능력 밖의 일이라며 수수방관하는 사이 충북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실내 생활이 많은 겨울철엔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이 한방에서는 비수술요법인 추나 치료를 권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수년째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목과 허리에 만성 통증에 시달립니다.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세도 많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목도 일자목이 되고 허리도 그래서 많이 통증이 와서 일명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노화가 원인인데 한방에서는 비수술요법인 추나 치료를 권합니다. 뼈와 근육, 근막의 틀어짐과 뭉침을 교정하거나 자극하는 치료입니다.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경직된 근육이나 인대를 손으로 직접 풀어서 좀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더불어서 변형된 골반이나 목의 그 형태를 원래 형태로 좀 잡아줌으로써 근육 이완과 관절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반복적인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지만 통증이 심할 경우 뜸과 부항, 약침 등을 병행합니다. 약침 치료는 한약재 성분으로 된 주사액을 몸에 주입함으로써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항염, 소염 작용을 통해서 염증 부위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요.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부터 한방 추나 치료에 대해 연간 20회에 한해 치료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방전문병원 입지가 음성혁신도시로 결정된 후 추진 동력이 약해진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충주분원 설립 계획을 조만간 병원 이사회에 보고한 후 오는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부지 매입비 110억 원을 부담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이 비만 학생 체중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학생 신체 검사 결과 고등학교 비만율이 남학생은 24%, 여학생은 21.5%에 이르는 등 남녀 모두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비만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체육과 보건, 급식을 망라한 학생 체중 관리 대책 TF를 구성했습니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조치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어떻게 될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미국에선 북한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를,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경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 교류는 급격히 탄력을 받게 됩니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서 금강산뿐만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관광지가 열리게 되고 개성공단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 교류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도약의 시작입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력,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막대한 광물자원, 여기에 인구 8천만 명의 내수시장은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권의 경제 대국에 속하지만 인접한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GDP, 이른바 국민 총생산은 1조 6,500억 달러입니다. 중국 13조 4천억 달러로 8배, 일본은 5조 700억 달러로 3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구도 땅덩어리도 적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니 중국과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함께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골드만삭스는 남북이 합치면 20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7천 달러로 세계 2위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엄청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 청년 실업, 인구 감소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교류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낡은 이념 투쟁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데스크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용객 정체에 빠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주 5회 이상 신규 국제 정기 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내 5개 이상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엔 노선당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하루 50회로 증설하는 등 공항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 가덕면 충북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타당성 연구 용역을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 절차를 시작한 충청북도는 내년 초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전 장소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의 균형 발전 공약으로 도의회에서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반영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동구는 노글리 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 보조비를 오는 7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다음 달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로 한정해 1월 말 기준으로 110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천에서는 제천시 태견협회장 이취임식이 오후 6시 30분 명성 뉴욕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영동에서는 영동군 체육회 총회가 오후 5시 문화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노인 일자리 재능 나눔 발대식이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가 나타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2도, 보은 영하 1도, 청주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1도 등 11도에서 12도로 도내 저녁이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